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시간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이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있을까 싶어요. 우리가 맨날 경제생활 하는데 경제적인 생활을 하는 건지 힘들게 사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죽을 때까지 돈에 대한 어떤 걱정? 이건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속상한 게 뭐였냐면 제가 주말에 부모님하고 어디를 이제 모시고 식당을 갔었었는데 네, 고깃집? 예. 근데 가는 도중에 엄마 아빠가 심심할까봐 이제 뉴스 같은 거 읽어드려요. 제가 찾아서. 근데 뉴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년 5개월 동안 엄마를 돈이 없어서 죽은 엄마를 안방에 놔두고 방치를 했다. A라고 하는 이제 여성이 있어요. A라고 하는 여성은 원래 형제가 6남매. 본인은 6남매 중에서 셋째인가 뭐 어쨌든가 그래요. 자기 이제 결혼 안 했나 봐요. 다른 형제들은 다 이제 독립해서 살고 있어요. 엄마가 혼자서 사는데 엄마 앞으로 60만 원 정도 되는 연금이 나와요. 이제 할머니니까 나오겠죠. 그 연금을 그 딸과 이 엄마가 같이 쓴 거야, 한 달에. 60만 원으로 둘이. 사망신고를 안 한 거네요. 근데 엄마가 당뇨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초창기엔 그랬는데 이 딸이 왜 직업을 안 가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엄마의 연금으로 둘이 더 이제 먹고 살았는데 병원도 갔는데 엄마가 돈 없으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모시고 가려고 하다가 못 가서 그만뒀는데 나흘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딸이 놀래기도 하고 걱정도 돼서 친구들한테 형제들한테 전화를 했대요. 엄마 돌아가셨다고. 아무도 답이 안 왔대요. 전화해도 답도 안 오고 받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그래서 이 친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를 신고를 해버리면 나는 이제 60만 원도 못 받을 텐데 나는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이 사람이 딱 여기 생각이 미친 거야.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그냥 될 대로 되라. 이래가지고 엄마를 안방에 원래 살던 그 방에 그냥 그대로 냅두고 자기는 자기 방에서 살고 핸드폰이며 전화며 문매 다 잠가놓고 아무도 못 오게 하고 그랬대요. 그러다가 그거를 2년 5개월 만에 이제 다른 식구들이 와가지고 발견했는데 다른 식구들도 그렇지. 엄마가 죽었다고 동생이 얘기하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 핸드폰으로 문자만 한 10번 보내는 게 끝이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아니 부모님 외식 모시고 가면서 왜 그런 가장 안 좋은 사례를 얘기해 줬는지 나한테 잘하라고 노 변호사의 그 심경이 좀 심리학적으로 좀 궁금하고 두 번째 네. 이게 우리나라의 자화상이에요. 전체 인구의 40%가 2인 가구예요. 맞아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망이 촘촘해서 그런 정말로 취약계층이잖아요. 네. 누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연금을 못 받으면 내가 죽는 거라는 바로 거잖아요. 그거예요 지금 하고 싶은 그러니까 말은. 이게 뭐 진짜 상위 몇 퍼센트는 전체 부의 40%를 넘게 갖고 있다는데 정말로 박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나도 깜짝 놀란 게 대한민국 상위 1% 부자는 빚 없이 29억을 가진 사람들이 상위 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5천만이라고 그러면 50만 명 정도가 2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왜 부모님한테 그 사연을 소개한 거야? 내가 너무 화가 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근데 부모님은 겁났을 거예요. 참 내 형이한테 우리 딸은 잘났으니까 얘는 잘해줘야 되겠네. 우리 엄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얘기한 거 다 좋아해요. 나랑 같이 분노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되게 우리가 정말 끔찍한 일이 다 있다. 우리 서로 잘해주자. 이렇게 해서 전 궁금한 게 결론 내렸어요. 외식 갔는데 얼마나 왔는지가 궁금해요. 좀 많이 나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갔어요. 그래요? 저는 애가 군대에 있어서 모처럼 만에 고기를 먹고 싶대요. 고기 먹고 싶다는데 가야죠. 4인 가구가 갔어요. 갔더니 고깃집이 좀 유명한 데였나 봐요. 부대 근처에 찾아서 갔는데 고기 먹었는데 4만 원 가까이 나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우를 집더라고. 그래서 군인인데 먹겠다는데 저걸 막을 수도 없잖아요. 네, 전 사실 고기 잘 안 먹거든요. 예. 채식주의를 해서 안 먹는데 구워주기만 했어요. 근데 그게 1인분당 7만 5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2인분밖에 안 시켰어요. 근데 걔네들이 더 먹어라 하는데 내 표정을 보고서 더 안 시키고 그다음은 이제 돼지고기로 넘어갔는데 몇 명이 갔는데? 4명. 4명이 갔는데? 네. 저는 고기 전혀 안 먹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만 원이 나와서 도대체
외식 그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오른 거야. 내가 걱정할 정도라면 네, 맞아요. 정말로 이게 지난 2020년부터 올랐어요. 외식 물가가 29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좀 실컷 많이 먹는다는 개념으로 갈비를 좋아하니까 이동 포천갈비 이런 데 이제 가서 거기는 좀 저렴하게 많이 먹잖아요. 거기 갔는데 옛날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맞아요. 1인분에 4만 원이더라고요. 어우, 깜짝 놀랐어요. 그게 1인분도 가게마다 좀 틀려요. 네, 돼지고기 1인분 그러면 삼겹살 1인분 기본적으로 200g 나왔거든. 냉동으로 네, 해서 한 3, 4개 정도. 네. 그런데 가게마다 150, 120까지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1인분 갖고는 양이 안 차. 그렇죠. 2인분을 시켜야 돼. 근데 1인분 가격이 2만 원에 육박해. 그래서 내가 안 먹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외식 물가 더 오른단다 이겁니다. 요즘 가족하고 같이 외식 한번 하기가 겁날 정도로 외식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은 거는 뭐 알았는데 그래도 요즘에 휘발유랑 경유값은 좀 내렸더라고요. 맞아요. 기름값이 조금 예, 내렸어요. 근데 외식 물가는 그냥 뭐 계속 또 오를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최근 소비자 물가가 조금 오르다가 이제 조금 떨어졌죠. 오르는 정도가 떨어졌는데 외식 물가는 오히려 반대로 오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후식 냉면 드셨어요? 후식 네. 냉면도 네. 가격을 좀 양을 좀 적게 주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네. 제값을 받는 데가 있어요. 네. 물냉면, 비빔냉면 기본이 평균 11,000원 넘었어요. 아, 그렇죠. 네. 냉면들. 거기다 회를 집어넣으면 12,000원, 18,000원까지 회 받습니다. 하나에 2,000원인가 봐요. 왜냐면 비빔냉면 냉면이 가격에 2,000원이 올라가더라고요. 예, 더 해가지고요. 네. 자, 그래서 외식 물가가 이제 서울 지역에서 즐겨 찾는 8개 품목을 따져봤더니 평균 최고 13% 1년 전에 비해서 올랐는데요. 13%? 예. 세계 가장 많이 오른 게 뭐냐? 여름철에 한 번은 꼭 먹고 넘어가야 되는 삼계탕. 삼계탕이 평균 16,000원 넘었었어요. 네, 16,000원이요. 예, 이게 12.7%로 1위였고요. 2위가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때 많이 올랐어요? 짜장면 7,000원 가까이 되는데요. 평균 12.5% 2위. 그다음에 3위가 뭐냐? 3위가 삼겹살. 삼겹살 왜 이렇게 비싸요, 진짜? 삼겹살이 수요가 워낙 많아요. 여름철에 삼겹살 정도는 밖에 나가면 먹어줘야지. 근데 또 구제역이다 뭐다. 그다음 사료값 뛰었어. 사료값 뛴 게 굉장히 영향을 미쳤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도 두 부류예요. 영세한 데는 야, 손님 눈치 보면서 가격 올리면 손님 올까? 떨어질까 봐 못 올리는데 그렇지. 맛집은 가격 올려도 줄 서. 예약 안 하면 못 가. 그러니까 맛집에 가면은 늘 바뀌어 있어. 메뉴 가격이. 네. 그램 수도 적어져 있고. 네. 자, 근데 일단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뭐 임대료가 올랐어요. 뭐 원재료값이 올랐어요. 지금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근데 치킨 가격은 왜 이렇게 오른지 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치킨 매년 올라요. 지금 3만 원이라면서요? 맞아요. 배달비 포함하면 교촌이 와. 지난달에 품목별 가격을 500원에서 3,000원 올렸어요. 교촌이 제일 비싼 것 같아. 그래서 네. 이제 오리지널이 19,000원, 16,000원에서 3,000원 뛰었어요. 여기에다가 뭐 콤보 이런 건 23,000원. 배달비가 3,000원에서 5,000원 붙거든요. 네네. 여기다 음료수 시키면 3만 원이에요. 네네. 자, 그러다 보니 이 교촌 불매운동 나왔어요. 불매운동 나오니까 교촌이 역설적으로 할인 쿠폰을 더 뿌려. 올린 것만큼 3,000원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가. 아니 안 갈 수밖에 없는 게 이거 교촌 관계자 여러분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저희 아들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특히 교촌은 정말 거의 매일 먹다시피 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가격은 너무 오르는데 너무 내용은 부실해지고 부실해, 맞아요. 맛은 점점 없어지고 너무 이 가격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 이득만? 소비자들에게 뭔가 혜택을 주세요. 돈을 올릴 거면. 그러자 이제 너무해요. 소비자 반응이 그거예요. 네. 야, 배달하지 말고 직접 테이크아웃 할게요. 그래도 그래도 배달비 한 3,000원 싸니까. 3,000원 그러면. 정도 이상 싸니까. 네, 네. 그다음에 아니야. 같은 값이면 마트 특판 행사 하거든요. 마트 특판 행사하면 절반 이하 가격으로 와요. 3분의 1 가격으로. 네. 그러니까 그거 가서 직접 구매하자. 이런 소비자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나는 닭 좋아해서 시켜 먹는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이 치킨 회사들이 프랜차이즈 하면서 기업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게 문제가 아니라 이 기업 회장님들이 본사에서 좀 정책을 너무 그렇게 잘못 짜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소탐대실이에요, 진짜. 예? 우리가 솔직히 다 같은 서민들끼리 먹고 사는 건데 얼마나 속상한 줄 아십니까? 본인들은
괜찮으시죠? 맨날 공짜로 먹으니까 자기네 거 먹는 사람들 안 그렇다니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1만 원 이하로 먹을 수 있는 외식 메뉴가 몇 개 되지도 않고 가성비가 최고다 이러면서 편의점 도시락이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예. 1인분 이하로 외식 품목은 4개로 줄었어요. 네. 김밥, 그리고 김치찌개 백반, 그리고 또 칼국수. 칼국수가 있군요. 만 원 예, 이하가. 지난해 4월까지는 비빔밥도 10,000원 이하로 먹었는데 네. 올해부터 빠졌어요. 11,000원. 비빔밥이. 비빔밥도 11,000원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편의점 도시락의 경우에는 5,000원 내외로 가면 먹거든요. 네. 근데 점점점 거기에 지금 유명 셰프 백종원 씨, 해자스럽다라는 김혜자 씨 등장하니까 내용도 알차졌어. 이게 김창렬 도시락이랑 완전히 비교되잖아요. 그래서 네. 칼로리 생각하는 분들 빼고 가성비 좋아하는 직장인들 이 호주머니가 좀 팍팍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다 보니까 매출이 편의점 매출, 도시락 매출이 30-40% 이상 늘었어요. 오히려 박리담회네요. 여기는. 맞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주니까 고맙네요. 그나마 네, 좀 이제 그렇게 물가 많이 오른 상황을 감안하게 되면 네. 사실은 가보면 네. 굉장히 편의점 매대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가보면, 네, 가보면 물건 채워놓자마자 팔린다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없어요. 우리가 네, 찾아가려면 없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착한 가격에 우리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도시락집이 있는가 하면, 도시락 상품이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원자재 가격이 내려갔는데도 가격이 안 빠지고 있는 가공식품 업체들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런 곳은 왜 그러는 겁니까? 사실 지난해부터 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밀가루 가격 올랐고요. 콩 식용유 올랐습니다. 유지류 대부분 다 올랐어요. 원자재 여기다 유지비, 물류비, 인건비 다 올랐다고 하면서 많이 올랐어요. 식품업체들이. 그런데 실적을 봤더니 사상 최대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한테 거짓말만 치고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분명 2년 동안 3차례 이상 가격을 올렸어. 그런 업체들, 라면 업체가 대표죠. 농심이 1분기 매출, 영업이익 모두 2자릿수. 네. 여기에다가 롯데푸드, 삼양사, 어닝 서프라이즈. 아하. 그러니까 야 가격 인상 핑계로 제품 가격 올렸다가 또 많이 내렸잖아요. 네. 내리면 바로 내려줘야 내리진 않아. 안 내려. 예, 내리진 않아. 올리기만 하고. 자, 그러다 보니 원자재가 올랐을 때는 가격 인상을 아주 신속하게 정광석학처럼 했다가 떨어질 때는 아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 오히려 물가 연동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석유처럼 가격 떨어지면 낮추고 네. 마찬가지 식품업체도 원자재 가격 내리면 낮춰라 라는 네. 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류대희님께서 내 아들요 편의점 김밥 먹고 장염 걸렸어요. 아이고 어떡해요. 이게 기한이 좀 지났나? 큰일 났네. 현대판 보릿고개님께서는요 반찬 가게 반찬도 와 너무 비싸더라고요. 맞아요. 반찬 가게 반찬 진짜 비싸요. 10,000원이 넘더라고요 항상 하나에. 집에서 하면 더 비싸다는 이 역설적인 집에서 하면 더 비싸요. 네. 재료 사다가 재료 뭐 하고 사다가. 뭐 하고 아우. 삼계탕 만들어 볼까요? 인삼 사야지, 햇살 사야지, 대추 사야지, 거기 들어가는 밤 사야지 더 비싸.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요리를 하세요 요즘에. 엄청나게 이것저것 진짜 비싼 거 다 잔뜩 갖다 놓고 맞습니다. 만들어서. 그리고 또 이제 제일 동영상 해주시지. 유튜브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하다 보니까 메뉴는 제일 좋은 거야. 맨날 그런 거 보면서 하시는데 감사히 잘 먹고 있습니다. 자, 요 얘기 하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갑자기 주가 지금 68,000원 넘었어요. 네, 올라갔어요. 7만 전자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 반도체 시장 안 좋다고 그러더니 왜 그러는 거예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올해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의 11조 원 가까이 샀는데요. 그 80-90%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네네. 왜냐? 지금은 사실 2분기까지는 좋지 않다. 네. 2분기까지 디램 가격은 떨어질 것이다. 근데 이 반도체 디램 3사가 감산 조치하고 있는데 석 달 정도 지나면 반등할 것이다. 하반기에, 네. 3분기에 네. 저점을 찍고 회복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가 연중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값만 아니라 근데 문제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외국인들은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굉장히 감산한다라고 하면 그 주식을 빨리 사야 돼. 어. 근데 설비 투자를 늘린다 그러면 일단 고점이야. 설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투자를 늘리겠다 그러면 전 고점일 확률이 높아. 설비 투자 늘린다 그러면 팔아라. 그다음에 근데 감산한다 그러면 그때는 사라. 사야 된다. 지금 뭐야? 지금 감산한다. 사야 될 시기라는 감산한다는 거죠 지금? 감산한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주가 더 오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신만 알죠. 어. 근데 여기서 지금 언제까지 얘기해 버리면 큰일 나요. 그래요? 안 돼요? 이거 투자자 본인의 판단이에요.
자기 주식 팔려고 언제까지냐고 물어봐. 아니 나는 사실 66,600원에 사가지고 지금 몇 년 내내 들고 있는데 66,600원이니까 지금 68,400원이요. 그러니까요. 7만 전자, 8만 전자 갈 거라고 지금 증권사들은 보고 있어요. 10만 전자까지 갈 거라고? 7만 전자, 8만 전자. 8만 전자? 언제 가냐가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팔 때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최근 미국에서 일본, 미국 뭐 산업재건에 반도체 산업재건에 박차를 가한다 이런 얘기하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가 일본에 첨단 반도체 개발 거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19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반도체 강국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지금 무너졌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도 보니까 모든 원천 기술 확보에 미국도 생산 거점, 반도체 보조금을 미끼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 다 미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거든요. 네. 자, 조용히 지금 일본도 대중국 견제라는 미명하에 지금 일본도 보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만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까지 미국가 아니라 일본에 생산 거점 만들겠다. 여기 반도체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은 왜 일본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 네. 한국에서는 디램을 만든다면 이게 디램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원자재를 가지고 가서 후공정이 더 중요하거든요. 네. 웨이퍼 찍어낸 반도체 가지고서 외부 단자와 연결해서 포장, 패키징하는 게 중요한데 그 후공정 누가 잘하느냐? 일본이 잘한다. 그러니 거기다가 3천억 원 들여서 투자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반도체 분야는 아무래도 대만 반도체랑 격차가 더 벌어지다 보니 그렇죠. 일본에 기대서 일본 시장을 기대서 기술력을 기대서 대만 반도체를 이겨보겠다는 게 깔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연중 최고치를 달했고 외국인 하루에 5,300억 원어치나 사들이더라. 삼성전자는 실적은 최악인데도 불구하고 감산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군요. 자, 한국 경제가 지금 수렁에 빠져가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